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윤 교수님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노처녀 교수님이신데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노처녀 히스테리가 심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가 어렵다는 우스갯소문도 학교 내에 퍼져 있죠. 까칠하고 예민한 걸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에요. 그런 교수님이 지금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기절한 듯이 잠들어 있네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교수님과 일종의 비밀 계약 같은 걸 맺게 되었거든요. 저는 경기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졸업반 학생입니다. 공부에는 썩 관심이 없었고요. 빨리 졸업이나 하고 적당한 취업 자리 찾아서 사회에 진출할 생각으로 지내고 있죠. 저는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수능 점수 맞춰서 대학을 온 거라서 전공 공부에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점도 아주 형편없었죠. 그러다 보니 3학년 2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았고 결국은 졸업 학점을 다 못 채울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는 부랴부랴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놀기 바쁜 방학에도 계절학기라는 것을 들어야 했고 겨우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남들은 4년,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데 저만 한 학기를 더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 날 거예요.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도 아니어서 부모님이 가뜩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학사 경고를 받은 탓에 한 학기를 더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대망의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요. 저는 딱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맞춰서 수강 신청을 했죠. 열심히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별일 없이 졸업장만 따는 것이 제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과목이 한 과목 있었어요. 바로 윤 교수님의 전공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은 전공 필수 수업이어서 그 수업은 꼭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죠. 윤 교수님은 40대 중반이신데요. 까칠한 성격 탓에 아직은 미혼으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 나이 먹도록 미혼이어서 까칠해진 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익히 윤 교수님의 소문은 듣고 있던 터라 저는 그 수업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업 일정을 아무리 궁리해서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도 시간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윤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죠. 윤 교수님은 소문대로 정말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지각이나 결석이 3번 이상이면 F학점을 주신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조별 과제도 왜 그렇게 많이 내시는지 정말 짜증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특히나 여학생들이 떠든다거나 해서 윤 교수님의 심기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수업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졌죠. 지금 내 수업 시간에 떠든 거야? 학점 받기 싫은 거지? 나 기분 팍 상했으니까 공부 안 하려면 나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는데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다들 그 과목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 윤 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소문도 굉장했어요. 야, 너희들 윤 교수님 소문 들었냐? 윤 교수님이 졸업학기에 F학점 줘서 한 학기 더 다니는 애들이 매학기 수두룩하대. 우리는 꼭 살아남자.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윤 교수님 말이야? 여자애들 학점은 엄청 짜게 주는데 남학생들은 학점 괜찮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윤 교수님의 기풍조가 돼서 마지막 학기 널널하게 다니면서 학점 잘 받아보는 건 어떠냐? 이런 짓궂은 농담도 주고받곤 했죠. 아무튼 저는 다른 수업은 대강 들어도 윤 교수님의 수업만큼은 빼먹지 않고 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졸업을 꼭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중간고사까지는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얼마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1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같은 과 후배였어요. 저도 자취하고 그 친구도 집이 서울인데 자취를 하다 보니 같이 동거하다시피 지낼 만큼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기말고사를 얼마 앞두고는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안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네. 친구랑 약속이 있네 이러면서 저와의 만남을 피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던 거죠. 저는 정말 배신감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별이라뇨.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기말고사를 보름쯤 앞둔 시점부터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학교 수업에도 신경을 덜 쓰게 되었죠. 여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사실 학교 공부는 잠시 뒷전이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 교수님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수업에 기말고사 당일이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공부한 것들이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내듯이 시험을 마치기는 했는데요. 이거 잘못하다가 교수님 수업을 낙제점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슬슬 불안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적 발표 날이 되었는데요. 불길한 느낌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래도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받았는데 윤 교수님 수업만 F가 나왔더라고요. 결국 3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이 수업은 전공 필수 수업이어서 방학 계절학기 수업으로도 땜빵이 불가능한 과목이니 한 학기를 이 한 과목 때문에 더 다녀야 하게 생겼던 거죠. 그때 한 친구가 종민아, 너 윤 교수님한테 가서 싹싹 빌어. D라도 달라고 해보는 건 어때? 한 과목 때문에 생으로 한 학기를 더 다닐 수는 없잖아. 가서 걔처럼 빌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교수님의 연구실로 달려갔죠. 졸업 학점 때문에 왔다고 했더니 경멸하는 눈으로 학점을 바꿔줄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졸업할 수 있게 D학점으로 바꿔만 주시면 리포트도 내고 시키는 과제는 뭐든지 하겠다고 빌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잘하면 될 거를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야 수습하려고 하냐면서 다음 학기에 보자는 말을 하시고는 자리를 피해버리셨죠.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매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음료수도 사가고 연구실을 청소하고 정리정돈도 했지만 큰 소용은 없었죠. 그렇게 성적을 정정할 수 있는 날이 2일 남은 시점이었어요. 더 다급해진 저는 이제 퇴근하는 교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날은 하필 비까지 내리고 있었는데요. 연구실에서 매몰차게 나가시는 교수님을 쫓아서 뛰어나갔어요. 교수님은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는 퇴근하시는 듯 했죠. 내일 모레면 성적 정정도 할 수 없으니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근처에 있는 택시를 타고 교수님 차를 쫓아갔어요. 교수님은 대학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한적한 동네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주차를 하고 내리시는 교수님을 쫓아가서 주택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제발 학점만 바꿔주시면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요. 종민 학생, 나 발목 아파? 살살. 저는 다급한 마음에 교수님 발목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나 봐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비를 철철 맞으면서 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제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일단 집에 들어와서 수건으로 빗물이라도 닦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왠지 잘하면 학점을 바꿔주실 것 같다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교수님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혼자 사시는 교수님의 집이라 그런지 화장품 냄새가 가득했죠. 저는 어떻게든 교수님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간절함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일이 없겠냐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때마침 형관등이 고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리시는 교수님을 두고 의자를 두고 올라가서 등 전선을 뜯어서는 작동이 되게끔 고쳐두었죠. 이런 건 아버지께 배워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까다롭고 까칠하긴 하셔도 여자는 여자였죠. 제가 등을 고쳐놓자 교수님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제 평생의 연애 경험이 교수님의 방어가 느슨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었죠. 학교에서 봤던 교수님하고 다르다. 오늘 꼭 학점 정정을 받아내야 한다. 저는 조금 더 밀어붙여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쫓아다니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고 교수님도 식사를 안 하셨으면 제가 요리를 잘하니 맛있는 걸 해서 대접하겠다고 떼를 썼죠. 그런데 의외로 교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자취하면서 얻은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냉장고를 뒤져서 회심에 김치찌개도 얼큰하게 끓이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케찹으로 하트도 그려서 내놓았죠. 그러면서 쌀까지 씻어가면서 밥까지 준비했고요. 졸업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죠. 그새 방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교수님은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니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정장 차림이어서 커리어우먼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냥 동네 누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확연히 다른 사람 같았죠. 40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혼이고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 분인 게 맞기는 했죠. 저는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면서 막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뻥을 더해서 교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죠. 사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윤 교수님 조금 인기 있는 거 아세요?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교수님이 조금만 젊으셨으면 대시하는 학생도 있었을걸요. 그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교수님의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걸요. 교수님은 아닌 척했지만 기분이 조금은 좋아 보이셨죠. 그때 교수님이 종수 학생, 냉장고 열어봐. 소주 있을 거야. 한 병만 꺼내와. 아마 제가 만든 찌개가 칼칼해서 술 생각이 나신 듯 했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일어나서 소주를 꺼내왔죠. 그리고는 찬장에서 소주잔도 한 개 꺼내서 교수님께 두 손으로 공손히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네? 대학 다니고 자취하면서 음식만 늘었나 보네. 종수 학생도 한 잔해.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교수님이 주시는 술을 받아먹게 되었어요. 가슴을 졸이면서 넘기는 소주 한 잔이 정말 달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노하우를 탁탁 털어서 교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죠. 그렇게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3병 가까이 비우게 되었어요. 저에게 소주 한두 병은 늘상 마시는 양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여자분이어서 그런지 약간은 취한 듯한 느낌이었죠. 아무튼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번개처럼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부탁했어요. 제발 D학점으로라도 바꿔달라고요.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전에는 칼처럼 바로 거절하셨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교수님은 그 순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니 교수님 얼굴이 발그레해지셨더라고요. 취기가 제대로 올라온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필살기를 날리기로 했죠. 교수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신 게 더 예쁘고 섹시하세요라고 외쳤죠. 이 말을 들으시는 교수님은 몸을 베베 꼬시면서도 성적 정정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라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시는데 비틀거리셨죠. 아무래도 교수님은 주량을 거의 다 채워서 술을 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교수님이 쓰러지지 않게 부축했어요. 그리고는 침대로 옮겨드렸죠. 이대로 교수님이 잠드시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조급해지려는 찰나 교수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정말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졸업이다라고요. 눈치가 빠른 저는 교수님의 그 질문의 의미를 단번에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 교수님을 밤새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성적을 정정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아냈고요. 교수님은 일에만 매달리느라 10년도 넘게 남자친구를 만들 일이 없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교수님은 학교에서 보던 까칠하고 예민한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애교 많은 여자친구처럼 바뀌어 있었죠. 물론 주변에 시선이 있어서 정식으로 사귈 수는 없었지만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성적을 정정해 주셨죠. 그리고는 가끔 시간 날 때 비밀 데이트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죠. 이번 주말에도 교수님 댁으로 놀러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을 같이 맞이했네요. 지금은 옆에서 아기처럼 잠들어 계시고요. 저도 교수님과의 사랑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헤어진 전 여친은 생각도 안 날 정도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윤 교수님이 결혼할 사람을 못 찾고 오래오래 제 애인 같은 사이로 남아있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윤 교수님과 데이트하는 게 좋거든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